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저의 역학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개미 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바뀔 역자, 변할 역자입니다. 변화의 법칙입니다. 지금 전 세계 우리 국내를 비롯해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세계 각국의 경제를 비롯해서 의식구조, 인간관계, 건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변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의학이라고 하는 것과 병균과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은 끊임없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병균이 나타나면 그 새로운 병균을 치료하는 또 약이 개발이 되고, 또 약이 개발됐는가 하면은 제압을 했는가 하면은 또 새로운 병균이 나타납니다. 코로나가 왜 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제가 성공한다면 또 새로운 제2의 코로나와 같은 병균이 나타나고, 이런 병균과의 인간과의 전쟁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건강에 대한, 의학 기술에 대한, 보건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돌발 변수에 대비하는 그런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궁측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궁지에 몰리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측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나 상대방을 궁지에 몰면 안 됩니다. 궁지에 몰면은 거기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과 서는 음과 양이 다릅니다. 동양은 좌뇌가 발달된 정신문화의 민족이고, 서양은 육체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감정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육감의 민족입니다. 육감.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과는 체질이 다르고 모든 기운이 다릅니다. 동양 사람은 모든 기가 왼쪽에 있고 서양 사람은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은 왼쪽으로 가고 좌측은 우측으로 가는 겁니다. 기는 항상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침을 놓을 때도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을 놓고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서양 사람은 왼손잡이입니다. 동양 사람은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니까 글을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종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종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위아래 사상이 많습니다. 위아래 위계질서, 어른을 공경한다든지 이렇게 윗사람을 공경하는 이 종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은 뭐냐,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가 되다 보니까 글을 행으로 나가야 됩니다. 행으로. 그래서 서양 사람은 뭐냐, 평등사상이에요. 평등사상. 우리는 이 종의 사상이고, 오른쪽에서 또 왼쪽으로 나가고, 서양은 왼쪽에서 또 왼손잡이로 행으로 나갑니다. 행의 사상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하고 아랫사람이 얘기할 때도 발을 꼬고 앉아서 대등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겁니다. 대등한 그런 행의 사상을, 평등 사상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윗사람에게 받든다고 하는 종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은 그런 음의 민족이기 때문에 계산적인 것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계산적. 그래서 친구들하고 식사 끝나고 나가더라도 각자 계산이에요. 각자 계산. 우리나라 사람은 의식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운의 이치가 동과 양과 서양이 다르기 때문에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더라도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육감적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동양적인 정신문화의 바탕에서 서양권을 선별해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운하게 배우는 원리의 이치입니다. 요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 개수라고 하는 우주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빗물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냉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양입니다. 비에 젖은 양입니다. 비에 젖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비에 젖은 양에게 뜨거운 양이 비를 맞게 되니까 음양의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 근데 미라고 하는 건 뭡니까? 창고입니다. 고라고 합니다. 창고. 갇혀있다 이거예요. 뭐가 갇혀져 있느냐? 요 암정의 기운이 갇혀져 있다 이겁니다. 정화와 을목과 기, 정을기가 숨겨져 있다 이겁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럼 이 정화와 을목과 기토가 살아나려면은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축이 들어와야 좋습니다. 축이 들어와야 요 미토의 본래의 잠재력인 정화와 을목과 기토가 작용합니다. 정화는 나에게 뭐가 됩니까? 수국과 관직을 얘기합니다. 명예. 기는 토국, 수국하는 재를 얘기합니다. 이건 을목은 식신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관을 얘기합니다. 관. 식신과 재와 관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이 수가. 그러니까 이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고 축을 만나야 충이 돼야 요 기운이 살아나는 겁니다. 천간에 있는 연월일시에 하나하나는 갑이든 목이든 경이든 신이든 여기에 나타나 있는 팔자대로 기를 작용하는 겁니다. 기작용을 하는 겁니다. 기. 그래서 팔자 어디에 있든지 모든 그 글자 하나하나는 그 사람의 운명을 추리하는데 중요한 기운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갑의 날에 태어났다. 일간이라고 하는 걸 갑을 중심으로 해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일간. 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개미월에 태어났다 하고 하는 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개라고 하는 건 수생목이 됩니다. 여기는 목국토가 됩니다. 그리고 수생목은 인수가 됩니다. 목국토는 재가 됩니다. 재. 그리고 여기에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강사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목국토니까 재니까 신약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미의 성질에 나무가 들어있기 때문에 옆에 만일 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완전히 이 사주는 신강사주로 바뀌는 겁니다. 사주를 분석할 때 신약이냐 신강이냐 하는 세력의 변화를 잘 분석해내는 것이 사주 감명의 중요한 이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의 날에 개묘월에 태어나서는 교육가고 목국토는 자니까 교육문화사업, 학술교육계통, 유경사업 이런 것들이 좋은 하나의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을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을목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초목이고 살아있는 나무니까 비를 맞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미라고 하는 목국토입니다. 이건 학술, 교육, 문화, 학자, 교육가 사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타고난 성향이 있다고 분석이 되는 겁니다. 요게 병화의 날에 태어났다. 병화. 그런 수국합니다. 수국하는 재성을 얘기합니다. 재성. 그럼 재물운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토입니다. 그러면 식신생재가 돼요. 화생토, 식신, 요거는 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음양의 조화가 되고 수국화가 되니까 이 사주는 관직으로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직. 병화는 태양화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든지 성직자라든지 교육가로 크게 출세할 수가 있습니다. 관직으로. 그리고요 수국하고요 병화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화생토가 되니까 요거 식신이 되는 겁니다. 식신이. 근데 요 식신이 요 화생토 요 식신이 관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관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갈등은 좀 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정화날에 태어났다. 그러면 정계상축입니다. 그럼 이건 아버지 자리고 내 자리입니다.
그럼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뭐냐, 의견 충돌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화생토입니다. 여름입니다. 화가 많아요. 그럼 화가 많으면 비견겁도 많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미라고 하는 거는 뭐냐, 토지만은 6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토지만은 화로 봐야 됩니다. 또 미는 뭐냐, 목의 창고니까 목화가 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건 뭐냐, 신약사주가 아닌 신강사주가 될 소지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화생토는 뭡니까? 식신입니다. 식신인데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축이 들어오면, 축미충이 되면 그때 창고문이 열리고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수생목 해가지고 여기서 수국화 돼가지고 화가 비견급이 들어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인수가 생기고 화생토가 돼가지고 요 토에서 뭐가 됩니까?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가 바벌병적 무토. 무토는 뭡니까? 무게합합니다. 무게합합. 무게합합은 무정지합이에요. 그럼 아버지하고 나하고 뭡니까? 좀 정이 없다 이게. 다정다감한 정이 없다 이거예요. 항상 무토날에 태어난 사람은 뭘 조심해야 되느냐? 표정을 밝게 해야 돼요. 표정이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표정, 환한 얼굴, 좀 이렇게 누구하고도 좀 사교적인 그런 모습,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인간관계에 선입견을 줍니다. 그래서 한강 밝은 표정, 유머러스한 유머 감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강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국수는 뭡니까? 이게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재물운이 좋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토다. 기토는 토국수입니다. 재물운이 좋습니다. 편재입니다. 또 기토는 여기에 착분해 있던 신강사주예요. 재물을 다 받아먹습니다. 큰 사업가가 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가 경이다. 생각하라. 경이 되면은 금생수입니다. 상관이에요. 상관을 뭐냐, 두뇌가 명석하고 임기응변이 능하고 재물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생금을 받습니다. 학술, 교육, 문화 쪽에도 유망합니다. 여기에 암장에 관이 있기 때문에 관직으로도 유망합니다. 여가 신날에 태어났다. 그럼 금생수 식신이 됩니다. 그럼 음식 솜씨가 좋고 요리 솜씨가 좋고 밥 먹는 귀신이 붙었기 때문에 평생 먹을 걱정이 없어요. 금신생주. 근데 요 식신이 토국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뇌가 명석한 그 두뇌에도 좀 토국수 극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명석한 두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금생수는 식신이지만은 토국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지만은 무슨 일이든지 금전적인 문제는 제대로 잘 순환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임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면 비견겁이 돼요. 비견겁은 뭐냐, 내 편이 됩니다. 근데 이건 토국수입니다. 그러니까 협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관직으로 나가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개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비견이 들어옵니다. 나를 도와주는 협조자입니다. 그 토국수입니까? 토국수가 되면 관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도움 속에서 내가 크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운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세의 흐름은 어떻게 보겠느냐? 운세의 흐름은 요 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운에서 인을 만났다. 인을 만났다. 인을 만났다면 그건 여름이 되기 때문에 인을 만나게 되면은 목화가 많은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운세는 목극토가 토이지만은 이게 여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후상의 조후로 봤을 때 너무 건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이 비틀어져요.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때는 운세가 좀 불리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묘가
묘가 들어왔다. 묘대운이나 묘 1년에서 묘운이나 대운에서 묘가 들어왔다 하면 묘미 합화가 됩니다. 묘미 합화가 되면 목이 많아져요. 그러면 운세학적으로 음양의 부조화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진이 들어왔다. 진이 들어오면 여기 같은 토토가 돼가지고 토가 왕해집니다. 그러나 요 속에 물의 창구가 있으니까 여기 또 물이 있으니까 운세는 기흉상반 절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사가 들어왔다. 그러면 사오미 화파가 됩니다. 불이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음양의 부조화로 요때는 운세가 불길한 겁니다. 그다음 미가 들어왔다. 미는 똑같은 토입니다. 같은 오행에 토가 중복이 되면 이것도 6월이요. 그러면 너무 여름이 많아집니다. 화가 많아져요. 그럼 운세가 불길한 겁니다. 근데 대운에서 신이 들어왔다. 그리고 신금이라는 건 가을을 얘기합니다. 금생수해줍니다. 시원해집니다. 운수 대발입니다. 운수. 그러니까 미월에 태어난 사람이 신을 보게 되면 기운이 좋아지고 운세가 좋아지는 겁니다. 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금이거든요. 금은 8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8월을 만나면 뭡니까? 시원해져요. 음양의 조화가 돼요. 운세가 좋은 겁니다. 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9월에 해당이 되지만 요거는 불의 성질이 많습니다. 토가 겹치는 겁니다. 그리고 미수는 삼형살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그때는 변의 성격적으로는 좀 자기 고집과 주장이 강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 해가 들어왔다. 그러면 요건 해는 겨울이고 수가 됩니다. 근데 요 해미하면 목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해가 들어오면 좋기는 하지만은 목의 성질로 바뀌니까 호사다마라 좋은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그게 번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가 들어왔다. 자가 들어오면 겨울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자는 하고 원진이 돼요. 그래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호사다마가 되는 겁니다. 요게 축이 들어왔다. 12지 중에서 미월에 태어난 사람이 축을 만나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1년 12달 중에서 대운에서 축을 만나면 축미상충이 열면서 요 안에 있는 암정, 재물과 명예와 모든 두뇌 명석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을 만나면 미는 굉장히 축을 만나면 창고문이 열리고 숨겨져 있는 암정의 기운이 그대로 드러나서 발휘하기 때문에 운수 대통이요 대발이요 소원성취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중에 12달 중에 12대운 10년 주기로 바뀌는 큰 운 중에서 축이 들어왔을 때 요때 이 사람은 큰 운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미월주에 대해서 살펴봤고 역학 입문자를 위해서 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편재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재정제라고 하는 건 남자한테는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물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관리 능력을 얘기하고 안정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재라고 하는 건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는. 그럼 재는 뭐 어떻게 보느냐. 갑의 날에 태어났다. 갑의 날에 태어나다 내가 남을 극하는 거. 내가. 갑은 뭘 극합니까? 토를 극하지 않습니까? 토. 무토와 기토. 이렇게 극하는 거. 목극토. 내가 남을 극하는 걸 가지고 뭐냐. 재라 그럽니다. 근데 양양 이럴 경우에는 이걸 편재라 그럽니다. 편재. 그 다음에 목극토 이렇게 음양이 서로 다른 건 뭐냐. 정재라 그럽니다. 정재. 정재. 편재라고 하는 건 뭐냐. 남자한테는 애인을 얘기하는 거고 재산으로는 행재수를 얘기하는 거고 정재는 정상적인 돈을 얘기하는 거고 남자한테는 정상적으로 결혼할 정아내를 정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정재가 있게 되면 안정감이 있고 관리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재가 있는 사람은 조직 생활에 적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병화의 날에 태어났다. 육친을 보는 거는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일주가 병화 날에 태어났다. 병화.
병화는 뭐냐? 화극금입니다. 경신. 그 경신입니다. 그리고 화극금, 내가 남을 극하는 거. 요게 바로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편재라 그럽니다. 편재. 그 다음에 화극금, 음양이 서로 다른 거. 이걸 정재라 그럽니다. 정재. 그럼 재물이 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은 보화 계통의 재니까 재물운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화의 날에 태어난 사람이 경이나 신금이 있으면은, 편재 정재가 있으면은 재물운이 좋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편재 정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재 편재를 대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극하는 자가 바로 편재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이게 상극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 상극의 공식에 금극목, 내가 이렇게 남을 극하는 거, 요 목은 또 토를 극하니까 목에 재는 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극하는 거를 정재 편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재 편재가 남자한테 들어올 때는 재물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은 육친 정재 편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